해당 영상은 참고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최종 픽과 조합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라이브 정보방 문의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 주시면 무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지난 20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드 벨링엄 없이 경기를 치르게 되며 벨링엄은 지난 오사수나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으며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다니 카르바할과 에데르 밀리타우는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다빗 알라바, 루카스 바스케스, 안토니오 리디거는 최근 부상에서 회복해 챔피언스리그 맨체스터 시티전에서 복귀했으며 발베르데는 이번 경기에서 미드필드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며 바스케스는 수비로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지로나 지난 15일 헤타페와의 원정 경기에서 2-1로 승리했습니다. 아벨 루이즈와 아르나우트 단주마가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양겔 에레라는 징계로 출전할 수 없습니다. 이를 대체해 야세르 아스프릴라가 미드필드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이며 공격에서는 포르투와 크리스티안 스투아니가 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수비에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지로나입니다. 초안 분석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선수들이 결장하더라도 여전히 강력한 공격진과 조직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로나의 결장자의 시와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맨시티 지난 20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32강전 레알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1-3으로 패배하였습니다. 최근 뉴캐슬과의 경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지만 핵심 자원인 홀란이 최근 구단 내 훈련 후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좋지 않다라고 밝혔으며 그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의 부상 여부가 이번 경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맨시티의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존 스톤스는 여전히 무릎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마누엘 아칸지와 로드리 역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맨시티는 여전히 강력한 팀으로 특히 에데르송 골키퍼가 최근 3경기 연속으로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등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팀의 안정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 역시 긍정적인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리버풀 지난 20일 프리미어리그 29라운드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몇 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코디 학포는 부상으로 인해 최근 2경기에서 결장했고 그의 출전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또한 조 고메즈와 타일러 모튼도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지만 리버풀은 여전히 공격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모하메드 살라는 이번 시즌에도 중요한 득점원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13골을 기록한 경험을 토대로 이번 경기에서도 큰 활약을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우승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승점을 쌓는 것이 중요하며 공격진은 매우 빠르고 유연하기에 맨시티의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고 이 점은 팀에게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리버풀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맨시티와 리버풀이 치열한 승점 경쟁을 펼칠 중요한 대결입니다. 맨시티는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주요 선수들의 부상과 혼란의 불확실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리버풀은 다소 기복이 있지만 여전히 공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살라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중요합니다. 두 팀 모두 공격적인 전술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접전이 예상되며 맨시티가 리버풀과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이에른 뮌헨 지난 19일 셀틱과의 홈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다소 불안정한 수비력을 보이며 실점 위기를 자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해리 케인이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아 세르주 나브리가 최전방을 책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브리는 자말 무시알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며 바이에른의 전방 압박을 유지할 것이며 미드필드에서는 요슈아 키미히와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가 더블 피벗을 구성해 경기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또한 측면에서는 킹슬리 코만과 미카엘 올리세가 활발한 돌파를 시도하며 공격 전개를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바이에른의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 내내 실점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바이에른 뮌헨입니다. 프랑크푸르트 지난 17일 홀슈타인켈과의 홈 경기에서 3-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며 꾸준한 득점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마리오 교체, 잔 우준, 위고, 앱키티케가 선발로 나서며 공격의 활로를 효과적으로 열어주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동일한 조합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마흐무드 다후드와 휴고라르손이 중심을 잡으며 강한 압박을 통해 바이에른의 패스 전개를 방해하려 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주니어 디나 에빈베가 결정하는 가운데 라스무스 크리스텐센과 나다니엘 브라운이 측면을 담당하며 중앙에서는 투타와 아르투르 테아페가 버티며 상대 공격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보이는 프랑크푸르트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바이에른이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지만 프랑크푸르트가 빠른 역습을 통해 바이에른의 불안한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케인의 부재로 인해 바이에른의 공격력이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프랑크푸르트는 강한 압박과 역습으로 상대를 괴롭힐 것으로 보입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올림픽 리옹 지난 16일 리그왕 22라운드 몽펠리에와의 원정 경기에서 4-1로 승리하였습니다.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며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몽펠리에를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같은 선발 라인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원에서는 네마냐 마티치와 코렌틴 톨리소가 중심을 잡으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맡고 측면에서는 누아바와 시르키가 창의적인 공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속에서 자신들의 경기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 올림픽 리옹입니다. 파리 생제르맹 지난 20일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 32강전 브레스트와의 홈 경기에서 7-0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압도적인 득점력을 보이며 상대를 압박하는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브래들리 바르콜라는 챔피언스리그 브레스트전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고 이번 경기에서도 출전이 유력합니다. 최전방에서는 덴벨레와 클비차 크바라치 헬리아가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며 리옹 수비진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비티냐와 누누 멘데스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후방에서는 마르퀴뇨스가 수비를 이끌 예정입니다. 최근 경기에서 상대를 압도하는 득점력을 보이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유지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초안 분석. 이번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리옹의 수비를 흔드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옹은 홈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며 버티겠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과 빠른 전환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파리 생제르맹의 승리를 예상합니다.